자,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공통점을 말할 때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내용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고유정 전 남편 추정 뼈 조각. 그러니까 시신 일부입니다. 인천 재활용품 업체에서 발견. 이게 뼈 조각과 재활용품. 이거 매치가 이른바 이게 뭐가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 좀 내용 보면요. 여기가 이제 재활용품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고열 처리가 돼서 이게 신원 확인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확인 중이다. 시신을 훼손해서 곳곳에 유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가 발견이 된 곳이 바로 재활용품 업체 그리고 이미 소각이 된 상태에서 뼈만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완전 범죄 꿈꾼 고유정인가? 뭐 아주 추정입니다. 표백제, 청소도구 미리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도구, 그다음에 뭐 유기 방법, 뭐 이런 걸 또 검색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뭐 표백제나 청소도구를 미리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제 마트에 가서 뭐 샀겠죠. 근데 결제할 때는요, 포인트를 적립하는 여유도 보였다. 지금 이런 게 범행에 사용됐다고 지금 일단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도 잡혔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인천에서 일부 이 남편 추정 관련된 어떤 이 뼈 조각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그 마트에서 이제 물건을 사는 모습이 CCTV 잡혔죠.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트에서 마트 표정이죠. 지금 계산대인데 뭔가 물건을 잔뜩 갖고 옵니다. 지금 밑에 하단에 보이죠. 그런데 그 물건 중에는요. 청소도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표백제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범행 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전화 지금 보시죠?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포인트를 적립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대진 변호사. 네. 일단 고유정 범행에 대해서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정황을 보면 우발적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본인은 우발적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왜냐면 계획적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뭐 수사기관한테 도움을 주는 꼴이고 본인의 공판에 가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할 텐데요. 그러면 지금 고유정 이 피의자도 지금 변호인이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국선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예. 본인이 원한다면 피의자 단계에서도 예. 국선 변호인을 지금 조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예. 변호인의 조력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입장이 본능적으로 우발적인 범죄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그렇게 우발적으로 범죄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계획적인 정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도구라든지 아니면 그 동선이라든지 예. 그리고 본인이 준비했던 미리 사전 정황 등을 봤을 때는 도저히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승찬 변호사.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거는요, 범행 동기예요. 뭐 멤버 언론에서는 뭐 다른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모릅니다. 아직도 경찰도 모르고 본인이 진술을 안 하고 있어서 몰라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지금. 그래서 뭐 심리학자가 예.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근데 예. 다만 이 분노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분노 범죄는 아니다. 원한 분노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오. 지금 그 살해된 그 전 남편이 뭔가 방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꿨다는 것은 본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미 이제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예. 아이의 양육 문제 갖고 뭐 송사가 있긴 했으나 어쨌든 이혼하고 재혼해서 예. 다른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유지하고 전 남편이 이런 가정 유지에 뭔가 하여튼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아요. 오. 분노 범죄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가정사에서 이제 범행의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예. 수법이나 기타 이런 것들로 볼 때는 과연 동기가 뭘까? 예. 저도 굉장히 뭐 궁금해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상당히 궁금합니다. 동기에 대해서. 아니 궁금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니까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시신도 보면은 뭐 예. 정장제 쓰레기 봉투를 그러니까 아버지 집까지 갖고 와서 예. 일부를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발각될 위험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집까지 갖고 왔으면. 어.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다른 데 처리한 걸로 추정이 되고. 예. 그러니까 시신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의외의 점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처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무인 펜션을 이용한 거 이런 거 보면 예. 분명히 계획적 범죄는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범행 동기가 뭐길래 저렇게 치밀하게 했고 저렇게 차분해 보이고 예. 또 아이도 있는 사람이 예. 글쎄요. 상당히 좀 의문점 투성이인 사건 같아요. 주대진 변호사. 네.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 뭐 부실 수사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부실 수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공범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 지금 뭐 그 여성의 몸으로 지금 180이 넘는 거구의 남편을 어떻게 뭐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 자체에 관련돼서도 이 의문점이 체격의 되게 많- 차이가 꽤 난다고 지금 그렇죠.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네,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초반에 어떻게 보면 좀 지목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좀 포인트를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실 수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논란이 좀 있는 것 일단 같습니다. 초기에 그 범행 장소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좀 수집을 한다든가 신속하게 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뭐 대응한다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네. 아쉬움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군요. 박성진 기자께서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사건 같은 거 과거에 많이 좀 기사로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이렇게 엽기적인 사건은 최근에 좀 자주 발생되는 편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워낙 엽기적인 사건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영화가 개봉됐지 않습니까? 예. 저기 마동석 배우 주연의 범죄도시에서 보면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조직폭력배들이 예. 이 라이벌 조직의 조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해가지고 비슷한 수법으로 이 쓰레기 종량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그거는 굉장히 좀 과격한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게 가정주부가 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 지금 현실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이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보도되는 거는 가정사라든지 마치 이게 확정된 어떤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찰도 아마 이 동기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해 볼 분이 많아가지고 예. 프로파일러를 5명이나 투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이게 모든 걸 다 이 고의정의 어떤 범행에 맞추다 보니까 이 종량제 봉투도 이게 뭐 범행을 위한 준비다, 패배의 준비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종량제 봉투는 좀 뜬금없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버릴 수 있는 구역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는 구역을 생각하고 샀는지 그것도 좀 사실 그렇죠. 좀 엉뚱한 종량제 부분. 봉투는 사실은 그거는 유료잖아요. 그 봉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곳에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그걸 염두에 두고 했다고까지 하면은 정말로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이라고 또 하나의 보강된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거 더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이제는 이런 범죄 자체가 일상화되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어떤 격리 현상과 연관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더 나아가서 심층적으로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하게 돌아가는 데 대한 우리의 반성과 함께 대책 마련도 이 사건 단순하게 하나만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리 현상의 하나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시는 거네요. 우리 사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음 내용도 그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예요. 7개월 젖먹이
숨진 채로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요, 얘기를 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깜짝 놀랍니다. 7개월 젖먹이 6일이나 집에 방치한 채 6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갓난아기가. 밖에서 엄마는 술 마시고 아빠는 게임했다. 이게 아까 사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사회. 자, 그리고요. 일어나 보니 딸 숨져 있어 참고인 조사 때 거짓 진술로 탄로났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비정한 18살 엄마, 딸 숨지는 사이에도 술자리다. 인천 7개월 영아 사망 사건. 경찰 조사에선 반려견이 뭐 핥혔다 뭐 이런 얘기 처음에 나왔었죠. 근데 거짓말로 나왔고요. CCTV에 방치 행적이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 뭐 본인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하는 사진을 또 올려요. 그 사이에. 구속됐습니다. 지금 이 부부. 자, 최영철 편집이요. 네. 일단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는 좀 주의해 보고요. 아이 혼자, 7개월 아이가 6일 동안 혼자 방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먹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사이가 그렇게 허술한가요, 지금? 10대들이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기자 되고 처음으로 그 살인 사건을 목격한 것이 10대 2명이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니고 동거를 하는 상태에서 둘이 수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그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그것도 그냥 뭐 격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보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한 번 흉기를 휘둘렀는데 결국엔 치명타를 맞아서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학생이 결국 그 숨진 사건을 제가 처음으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봤고 그 부검 현장까지 제가 갔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볼 때 10대는 사실 그 뭐 앙팡 테러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자신의 분노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욕구 조절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그러한 욕구에 항상 노출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데 그 10대 듣는 10대가 또 약간 불쾌할 수도 있어요. 아까 불쾌하지만 10대 축구 선수 소개를 일면에서 드렸는데 그런 선수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정을 관리한다는 부분 그리고 아이까지 길러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고도의 인내력이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그 고도의 인내력은 축구를 한다든가 뭐 다른 것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조금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그렇죠. 아기 키워보시면 안 되셨습니까? 그 1살 이하의 아기, 뭐 100일 아기 같은 경우는 뭐 우유를 뭐 2~3시간마다 수시로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새벽에 뭐 2~3시간마다 깹니다. 그렇죠. 그 갓난아기. 30ml씩 먹이고 뭐 이런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아마. 그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고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저 10대들에게 가정을 저 10대 가정에 맡기는 것이 과연 그 타당한 것이었느냐.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으로 저 가정을 지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 부부의 아마 결혼 생활을 좀 했고 혼인 신고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21살짜리가 아빠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 부부의 부모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결국에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가족이거든요. 사회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가족이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고 어차피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건전한 공동체, 탄탄한 공동체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 가족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을 받들어주지 않고 보듬어주지 않고 지탱해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는 저러한 모습을 앞으로 계속해서 목격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가족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 결국 아빠 엄마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 자식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7개월짜리를 둔 이 어린 부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어린 부부는 보살핌을 줘야 되지만 또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박성균 기자. 이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또 하나 또 유사한 속담인데요. 아이는 부모가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브릿지다, 다리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한테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예.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엄마가 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번 경우도 상대방이 알아서 챙겨줄 줄 알았다고 아빠는 또 얘기했고 아니 엄마는 얘기했고 아빠는 또 돈이 없어서 무서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밖에 나가서 자기들 다른 일을 다른 활동을 할 때 상대방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예. 무섭지만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잊기 위해서 아마 술 더 마실 수도 있고 다른 오락을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가 이게 예.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예. 일본 오사카에서는 아파트에서 이 3살 난 딸하고 돌진한 아들을 방치해가지고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빠찡코 주차장에다 아이를 차 안에다 넣어놓고 본인은 빠찡코 하다가 애를 사망시킨 사례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참 무책임한 사례들이 자꾸 일본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 전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청소년기부터 이 예. 출산이라든 육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시대다. 이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또.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거네요. 예. 10대 시절부터.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참 준비할 기회가 많았어요. 이 다자녀 시대에는 형이나 누나가 동생들을 키우면서 육아에 대한 어떤 프리 트레이닝도 하고 그런 거 애를 또 낳고 그러면 주변에서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친인척이라든지 예. 가족 마을 사람들까지 돌봐주는 어떤 공동 시스템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교류가 많았기 예.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예. 이게 단절돼가지고 젊은 부부, 소위 아직 준비가 안 된 젊은 부부들한테까지 이거를 육아를 맡겨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꼭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는 예. 무연사회라는 단어가 이제 유행이 됐었는데 NHK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건데요. 예. 이게 외부 관계가 차단되고 나니까 고독사라든지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도움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방치한다든지 아동 학대로 예, 이어지는 예. 그런 사례들을 또 짚은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예. 또 이 다른 또 사례를 보면 일본이 먼저 우리보다 이 심각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아동 학대의 예. 50%가 다 10대, 20대 부모들이었거든요. 그게 최근 통계에 보면 우리도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젊은 부부들의 엄마 아빠 되기 준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훈련을 시켜주는 시스템도 이제는 마련해주고 같이 돌봐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배울까요? 뭐 수능 과목이라도 정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자, 지금 뭐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이 부부요.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네. 만약에 이 혐의가 확정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PC 부부가 이제 아동학대 그 처벌 등에 관련된 특례법상 아동학대 예. 치사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 혐의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처벌이 되게 세졌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중형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아직 뭐 정확한 양형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엄마 아빠 모두 다 그 조금 아이에 관련돼서 예. 그 좀 사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면 상당한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부부잖아요. 부부가 둘 다 구속이 됐어. 둘 다 책임이 있다고 구속이 된 건데 법정에서 서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또 다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또? 그런 경우들도 흔하게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가면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어내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더 덜하다고 저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재판이 벌어지면 그렇게까지 갈 수도 그거 배제를 못하는 상황이군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주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만든 주제였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요.